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휴휴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휴휴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들고 오셨을지는 제가 조금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군대괴담인데요. 이분은 직업군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군대를 전출을 다니시면서 귀신을 많이 봤다고 합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충성! 동신보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돌미님. 아이고, 또 이렇게 기다려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네요. 아유, 아닙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 네. 해주실 이야기가 이제 군대 괴담이긴 한데, 뭔가 병사로 있었던 게 아니라, 예. 직업군인으로 어떤 예. 직급에 있었죠? 아, 계급이? 저는 일단은 지금 부사관인데, 제가 지금 계급이 이제 상사거든요. 엄마, 짬 좀 드시네. 예, 20년 정도 했습니다. 이야, 예. 그런데 제가 이제 부대를 3번 옮겼는데, 네. 그때 이제 각 계급마다 한 번씩은 다 크게 겪었어요. 하사 때 한 번, 중사 때 한 번, 상사 때 겪은 것 중에서 제일 큰 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현재 휴직을 한 상태인데, 네. 그래서 현재 제 상황까지 해서 끝을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야, 알겠습니다. 일단은 예. 사실 많은 분들이 군대에 뭔 네. 귀신이 있겠냐, 혹은 뭐 착각한 거 아니냐, 어두우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군대 귀신 많아요, 진짜. 저도 보니까 많더라고요. 예, 진짜 그런 경우 있잖아요. 폐쇄된 초소, 진짜 폐쇄되는 게 귀신 너무 많이 봐서. 그렇죠. 예, 그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예.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휴휴죠. 오늘 이야기는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부대를 옮겼을 때마다 3년째가 되는 해 좀 크게 겪었었어요. 좀 희한한 일이긴 한데, 그래서 그 내용 플러스 제가 현재 처한 이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제가 봤던 존재가 어떤 것이겠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건지 아직까지 모르고 이제 의문점으로 남는 것도 있는데, 일단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초임기에서 겪었던 일인데, 시기는 제가 21살, 그러니까 2003년 7월경에 있었던 일이죠. 처음에 제 초임지가 경기도 북부의 어느 지역인데, 간부들은 보통 자대를 가기 전에 군사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수료할 때쯤에 자대 발표가 나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자대 발표가 나고 주변 동기들을 보니까 각자 이제 부대 전화해서 인사도 먼저 하고 뭐 필요한 걸 내가 갖고 가야 될 게 어떤 게 있는지 한 번씩 물어보고 하더라고요. 저도 전화를 했죠. 한 10년 정도 선배가 전화 받았는데, 다른 거 필요 없고 낚싯대만 하나 가져와라, 낚시할 거 많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뭐 실제로 가서 한 번밖에 안 했지만 어쨌든 낚싯대도 챙겨가고 뭐 운동복도 이것저것 챙겨갔어요.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의정부역으로 나와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동기랑 한 명이랑 같이 갔어요, 의정부로. 역에서 내려서 기다리고 있는데 3개월 선임이 와가지고 야, 너네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이제 인사하고 이제 바로 부대로 들어갔죠. 들어가면 저희는 이제 병사들처럼 내무실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독신 숙소라고, 결혼하지 않은 간부들이 지낼 수 있는 숙소가 이제 나오는데 거기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당시에 초임하사들은 최소 6개월 이상을 병사들처럼 영내 생활을 시키라고 이제 뭔가 지침이 내려왔었나 봐요. 그런데 단지 부대 지휘관이 판단해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고, 저하고 제 동기는 부대 안에서 3주만 대기해라. 왜냐면 저희가 부대에서 병사들까지 포함해서 나이가 제일 어렸어요. 21살이고 이상하게 저희보다 어린 병사는 또 없더라고요. 뭐 아시잖아요, 옛날 분위기. 어린 초임 하사들 오면은 병사들 중에서 병장들이 좀 막대하거나 이제 괴롭히거나 이제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 보니까 올해는 대기 안 시키더라고요. 근데 단지 병사들처럼 똑같이 내무실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고 큰 상황실 옆에 조그맣게 당직 근무자가 쉴 수 있는 취침실이 있었어요.
거기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자라 그래서 동기랑 들어가서 보니까 방이 굉장히 좁아요. 네. 사람이 둘이 나란히 누우면 양옆으로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누웠을 때 뒤쪽이 이제 출입문이 되는 거고, 마주보는 벽 쪽에 창문이 조그만 게 하나 있었는데 높이가 사람 눈높이 정도 되는 높이에 창문이 하나 있었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7월 달이고 그때 장마철이다 보니까 비가 왔다 갔다 하는데 날씨는 습하고 굉장히 더운데 그 좁은 공간에 있고 에어컨도 없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불쾌한 기분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날은 잤어요. 그냥 잤는데 다음날 일어나니까 동기는 다른 파견지에서 체험 근무로 먼저 가 있고 일주일 동안. 네. 그래서 결론은 이제 동기는 없고 저 혼자 그 일주일 동안 그 방에서 혼자 잔 거죠. 여기서부터 제가 이 부대 와서 보기 시작한 게 뭐냐면, 밤에 자고 있었어요. 비는 내리고 날씨는 습하고 자고 있었는데 소리가 나요. 어디서 나냐면 창문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벽을 때리는 소리가 나요. 쿵, 쿵.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창문에서 살짝 밑에 쪽에서 소리가, 이게 부딪히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눈을 떴죠. 가위인가? 근데 가위는 아닌 것 같고, 일단 눈을 떴는데 창문 밖에 남자가 한 명 있어요. 근데 그 쿵쿵 소리가 뭐냐면, 이 창문을 잡고 방 안으로 들어오려고 점프를 뛰는데 다리가 걸리는 거예요. 창문 밑에. 근데 쿵 소리는 계속 나는데 저를 보면서 계속 들어오려고 안간힘을 써요. 표정을 봤는데 급해요. 당장이라도 들어오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계속 뛰더라고요. 뛰면서 소리는 유리창 밑으로 그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계속 나고, 보니까 근데 한국인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요. 체형이나 얼굴 체형은 보니까 약간 유럽, 그러니까 뭐 서양 사람인 것 같은데 굉장히 낡은 제복 같은 걸 입고 있더라고요. 그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군부대인데 귀신 중에서 그것도 한국 군인 기준도 아니고 누군지도 모르는 외국 사람이 지금 저기 있네? 제가 물어봤어요. 누구세요? 대답이 없어요. 제가 그냥 귀신이라고 말할게요. 그 귀신이 들어오는 데에만 열중을 하고 계속 점프만 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더 무서웠던 게 뭐냐면, 비디오 빨리 감기 하면은 동작이 좀 빠르잖아요. 점점 빨라져요. 소리도 쿵쿵쿵쿵쿵쿵. 환장하겠는 그런 상황이 이제 있는데, 저 그냥 나갔어요, 방에서. 나가면은 이제 바로 상황실에 불 켜져 있고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계속 있었죠, 몇 시간 동안. 왜 잠 안 자냐 했을 때, 뭐 그냥 좀 잠이 안 옵니다. 이러고 있다가 또 새벽녘에 들어가서 좀 잠깐 눈 붙이고 나오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제가 그 건물 뒤로 가봤어요. 눈 뜨자마자 바로 건물 뒤로 가서 그 창문 뒤가 어떤지 좀 보려고 갔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더 한번 놀라는 게 뭐냐면, 그 창문 뒤쪽으로 부지가 없어요. 땅이 없고 15m 밑으로 쭉 내려가는 낭떠러지의 딱 끝에 그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 밑에는 부지가 있는데 다른 부대인데 15m, 20m 그 아래에 있는 부대죠. 처음부터 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누구한테도 말을 못해요. 생각해보세요. 어제 전이 본 간부가 귀신인데 나 그거 봤어요라고 얘기를 하면, 뭐 병사분들도 그렇지만 간부들도 좀 그런 사람 특별관리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말을 못하는 거죠. 네. 그러고 나서 혼자 이제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여기서 또 보는구나. 그 다음날 또 잠을 자는데 또 나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에요. 일주일 동안 저 혼자 자는데 매일 나왔거든요. 다 다른 사람. 다 다른 사람이 나오는데 들어오려고 노력하고 점프 뛰고 쿵쿵거리는 소리는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일주일 지나고 동기가 와서 저는 이제 그 파견지로 체험 근무를 가면서 이 동기한테 물어봤어요. 너 혹시 잠자리 좀 사나우면은 전화 한번 해라. 근데 그 동기는 그런 게 좀 무리인지 뭐 아무렇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 갔다가 정상적으로 독신수로 받고 이제 생활하면서
한동안 아무 일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부대에서 말이 하나 돌아요. 병사 식당에 귀신이 좀 나온다. 그런데 그걸 본 사람은 취사병이다. 뭐 당연한 얘기죠. 취사병이 제일 빨리 일어나서 취사장 들어갔다 제일 늦게 나오는 애들이니까. 그렇죠. 4시 일어나는데 새벽. 그렇죠. 제일 고생하는 친구들인데 네. 그 말이 조금씩 나왔는데 그게 언제부터 나왔냐 물어보니까 예전부터 나왔대요. 그냥 예전부터.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이제 생활을 하다가 한 번 이제 야간에 훈련을 좀 늦게까지 한 적이 있어요. 병사들은 밥배를 놓치면 안 되니까 밥을 제때 먹고 이제 내려가는데 저희 같은 간부들은 뒷정리하는 것도 확인도 해야 되고 하니까 좀 늦죠, 시간이. 그런데 저희가 제일 늦게 끝나서 1년 후배하고 제가 그 식당에 제일 마지막에 올라갔어요. 그때 시간이 저녁 8시 정도. 이제 올라갔는데 취재병들이 저희 밥을 미리 퍼놓고 내려가 있는 상태였어요. 취재병도 없었어요, 식당에. 식당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 있냐면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식탁이 있고 정면에는 뒷문이 있고 그 뒷문 바로 옆에 식기보관함하고 그 다음에 전축, 그 다음에 냉장고가 있거든요. 식탁에 이제 가서 둘이 이제 먹는데 조용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전축에서 음악이 흘러나와요. 누가 키지도 않았는데. 밥을 뜨다가 후배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눈빛이 이거예요. 애들이 얘기한 게 이거야?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그때 무섭잖아요. 근데 음악은 계속 흘러나와요. 야, 그냥 숟가락 내려놓고 불 킨 상태에서 그냥 내려가지 안 되겠다. 2숟갈 뜨고 숟가락 내려놓고 바로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이제 상황실에는 이제 선배들이 있죠. 그때 얘기를 했어요. 저기 지금 전축 켜졌다. 저 귀신 나온 거 맞는 것 같다. 맞을 뻔했어요. 예.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올라가서 정리하고 빨리 내려와라. 알겠다. 후배랑 올라갔죠. 전축이 흘러나왔었는데 올라가니까 이제 음악은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식판에 담겨있는 밥 잔반통에 버리려고 뒷문으로 나가다가 전축을 한번 봤거든요. 제가 얼었어요, 그거 보고. 전원선이 없어요. 연결이 안 됐구나. 연결이 안 됐는데 음악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 후배하고 그거 보고 야, 이거 이쁘대. 정말 귀신 나는 거 맞는 것 같다. 그 이상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또 쓸데없는 소리 했다고 이제 욕먹을까봐.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제가 정말 크게 보게 된 경우가 이제 생기는데 저는 이제 야근이라기보다는 밤에 이제 남아서 좀 공부 아닌 공부를 하고 있었고 이것저것 이제 공부를 하죠. 뭐 평가도 있고 하니까. 근데 선배가 당직 근무자였어요. 당직 사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밤에 있으니까 부르더라고요, 상황실로. 뭐하냐, 뭐 평가 준비할 거 많냐, 뭐 힘들지 않냐, 뭐 이런 얘기 뭐 하다가 식당에 가서 우유를 하나 갖다 달래요, 저보고. 네. 근데 그때 시간이 밤 11시 정도 됐거든요. 솔직히 좀 무서웠는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그 선배였어요. 아유, 사람이 제일 무서워. 예. 그렇죠. 그래서 취사병한테 자고는 깨워서 네. 취사장 열쇠 어디냐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열쇠 좀 챙겼어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상황실에 보관했는데 걔가 갖고 있더라고요. 받아서 올라갔어요. 불을 켜고 식기보관함과 전축을 지나서 냉장고 문을 열어서 우유를 꺼내고 다시 출입문으로 들어와서 불을 껐거든요. 나가려고. 그런데 노크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문에 노크 하는 소리가 아니고 철문에 노크 하는 소리 같은 게 들리는 거예요. 굉장히 좀 작게 톡톡톡 퉁퉁퉁 뭐 이런 식으로. 식당이 옛날 온수로 라디에이터가 들어가는 식당이었거든요. 온수가 돌면은 쇠 때리는 소리 한 번씩 나잖아요. 탕탕 그러면서. 네. 저 처음에 그게 온수 돌고 있는 중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불을 다시 켜려고 이제 보니까 갑자기 쾅쾅쾅쾅쾅쾅 소리가 나는데 어디서 나냐? 식기보관함 안에서 나요. 그러니까 식기보관함이 식기들을 세로로 촘촘히 해가지고 넣어놓잖아요. 거기는 사람이 아니고 동물도 못 들어가요. 죽으면 동물도. 그 안에서 소리가 쾅쾅쾅쾅쾅 소리가 나는 거죠. 제가 얼었어요. 그거 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안에서 사람이 나와요. 식기보관함 안에 식기가 쫙 들어차 있는데 안에서 사람이 나와요.
3년 전에 봤던 그 옷차림으로 나와요. 그런데 한 명이 나오는 게 아니고 줄줄이 나와요. 그 손에 손잡고 앞으로 쭉 가면은 사람들이 이어서 나오잖아요. 그 모습으로 나와요. 그 모습으로 나오는데 나와서 제 쪽으로 오는 게 아니고 벽 쪽으로 다 붙어요. 벽 쪽부터 붙기 시작해요. 붙기 시작하면서 점점 제 앞으로 오는 거죠. 사람이 이제 들어차니까. 제가 거기서 멘탈이 무너져서 뭐 우유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으아! 막 비명 지르면서 수상실로 내려갔어요. 귀신 있다. 나 봤다. 식기보관 안에서 사람이 나왔다. 그냥 그 고참이 그 선배가 아무 말을 안 해요. 예. 아무 말 안 하고 그래 알았다. 너 그냥 집에 들어가라. 좀 그냥 들어가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은 왜 뭐라 안 하지? 식당에서 나오는 귀신에 대해서 좀 알고 있나? 뭐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이제 들어갔는데 다음날 제가 휴가였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 퇴근을 하면서 다음날 휴가를 바로 갔어요. 네. 이제 갔다 와서 얘기를 들었는데 다음날 무당분을 부대 안으로 조용히 불렀나 봐요. 불러서 식당 쪽을 좀 둘러보셨대요, 무당분께서.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여기 외국 사람 되게 많네? 이거 이 사람들 원한은 없다. 나올 때가 되니까 나온 것 같은데 이거 내가 하늘로 좀 보내주던지 뭐 이렇게 뭐 조치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돌아가셨나 봐요. 근데 저는 외국 사람 봤다고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었잖아요. 전 듣기만 한 거죠. 제가 3년 전에 봤던 그 존재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거를 제가 같은 사무실에 굉장히 오래 군생활 하셨던 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네. 나 사실 3년 전에 이런 거 겪었고 봤던 사람이 이거였고 그다음에 내가 얼마 전에 식당에서 봤던 사람도 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저희 아버지보다 그때 당시에 나이가 많으셨었는데 그분이 얘기를 해주셨던 게 뭐냐면 그분도 제 나이 때 그러니까 20대 완전 초반 때 이 부대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27년, 8년 그 정도 거의 30년 가까이 계셨던 분인데 그분도 제 나이 또래 때 정말 나이 많으신 분한테 들었대요. 그 부지가 6.25 때 참전 국가 중에서 터키군이 주둔을 하고 집결을 했던 그 집결지래요. 아, 터키. 근데 집결을 하다가 폭격으로 그 자리에서 다 전멸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 얘기를 들으니까 어느 정도 제가 궁금증이 해소가 되는. 네. 근데 뭐 사실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많이 도움을 주셨던 분이니까 고마운 분이긴 한데 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그냥 무섭기만 했던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제가 이제 그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거기서 첫 번째 그 경기도에서 중사로 진급을 하고 네. 해외 파병을 갔다가 귀국을 하면서 부대를 서울로 옮겨요. 제가 간 부대는 서울에 있는 부대인데 고위 공무원분께서 계시는 곳이에요. 그렇게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근무했던 데가 고위 공무원 분들이 사적으로 주거를 하시는 공간을 경비하는 부대였어요. 서울 한가운데 있고요. 근데 그 고위 공무원 분들이 한두 분은 아니세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산 일부를 부대 부지로 만들어서 울타리를 만들고 그 안에 몇몇 분들이 들어가 계신 곳을 저희가 경비를 한 거죠. 그러면 산을 깎았기 때문에 정문에서부터 후문으로 올라가면 오르막길이 되는 거고 큰 길 좌우로 그 공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공간의 각 입구마다 소초가 하나씩 있고 근무자가 거기 들어가서 근무를 서고 있고 서울이고 굉장히 도심지지만 막상 그 부대 안으로 들어가면 산속이나 다름없거든요. 저는 이제 그 부대로 가서 매일 울타리를 순찰을 돌고 하다 보니까 그 안의 지리는 금방 빠삭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2009년 정도 됐을 거예요. 겨울인데 그때는 이제 제가 당직 사관에 근무를 서고 있었죠. 서다가 병사 한 명이랑 같이 주기적으로 야간이 되면 순찰을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건물에서 나와서 큰 길로 나가려는데 뛰는 소리가 들려요.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려요. 한 사람이. 근데 이제 저는 맨 처음에 이게 우리 근무자가 초소에서 나와가지고 걷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한 번씩 혼자 들어가는 근무지다 보니까 화장실이 급하면 연락해서 교대 인원 좀 보내달라고 해놓고 본인이 화장실을 갔다가 이제 또 투입을 하거든요. 그런 상황인 줄 알고 기다리다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무전을 못 받았어요. 화장실 좀 교대해달라는. 그 제가 먼저 무전을 했죠. 여기 누군데 지금 근무지 뭐 화장실 때문에 교대해달라고 요청 들어온 거 있냐? 없대요. 그러면은 각 공간의 그 입구마다 근무자가 다 들어가 있던 소리인데 뛰는 소리가 나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고위공무원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야간에 정말 조용하거든요. 그런데 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기한 게 뭐냐면 오르막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 올라갈 땐 좀 천천히 뛰다가 내리막길이 되면은 좀 빨리 뛰거나 속도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속도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서서 큰 길을 제가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발이 보여요. 발에서 무릎까지만 보여요. 네. 위에는 안 보여요. 가로등이 길을 비추는데 사람이라면 전체가 보여야 되는데 다리만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보여요. 제 시야에서 오른쪽으로 사라졌다가 왼쪽으로 다시 그 발이 돌아왔을 때는 2명이에요. 왼쪽으로 다시 올라가서 다시 내려올 때 보니까 발이 3명분의 발이에요. 그러니까 6개죠. 발만 보이는 게. 근데 전투화를 신었어요. 그러니까 군화를 신었죠. 군화를 신었는데 점점 빨라져요. 속도가. 처음에는 탁탁탁탁탁탁탁탁 탁탁탁탁탁탁탁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이 소리가 이 군화가 뛰는 소리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이게 저벅저벅이 아니고 툭툭툭툭 소리가 나잖아요. 맞죠. 두꺼운 소리 나지. 그죠. 근데 그거랑 같이 들리는 소리가 경비원들 보면 호루라기에 쇠줄로 연결하잖아요. 그거 뛰면 그 절규럭절규럭 소리 나잖아요. 예. 그게 같이 들려요. 근데 목소리도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빨리 들어가. 막아. 야, 저 뒤쪽이야.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새 혼자였던 그 발이 30명 정도가 되는 발, 그러니까 발로만 따지면 60개의 발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옆에 제가 같이 있는 병사한테 물어봤어요. 너 보이냐?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너 사람 목소리 들리냐? 안 들립니다.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제 눈에만 보이는 거죠, 그게. 아, 이거 순찰 안 돌고 그냥 들어가자. 야, 뒤 돌자. 전 돌았어요, 그냥. 돌고 있는 와중에도 제 등 뒤에는 그 소리가 계속 들려요. 근데 가는데 그 앞에서 제가 또 다른 걸 봐요. 저희 이제 막사 건물로 가기 전에 한 10m 앞에서 네. 사람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거기도 발만 보여요. 맨발에 하의만 보여요. 근데 한복이에요. 바지, 저고리 해서 한 3-4명 돼 보이더라고요. 예. 대화 소리가 들려요. 그 대화 소리가 어떤 대화 소리냐면 나더라. 쟤네들 저렇게 하다가 다 죽었어. 야, 쟤네들 12알만 되면 저렇게 뛰어다녀. 불쌍한 애들이야.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 누구한테 하는 얘기지? 저도 모르게 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 대화 소리를 갑자기 뚝 끊기더니 발만 봤을 때는 그 발들이 다 갑자기 저를 향해서 다 정면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근데 저는 거기서 한 번 더 얼었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또 뭐지? 뒤에는 뛰는 소리가 계속 들리고 예. 또 앞에 있는 사람들은 뭐지? 근데 뒤에서 뛰는 것도 발밖에 안 보이고 앞에서 제가 보는 것도 발밖에 안 보여요.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거의 이제 멘탈이 나갔죠, 저도. 네. 근데 같이 있던 병사는 저한테 안 들어가십니까? 안 들어가십니까? 계속 묻고 있고. 저는 이제 거기서 계속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근데 앞에 있던 한복 입은 그 발들이 10초 정도 저를 향해서 발이 이렇게 향하고 있다가 방향을 꺾더라고요. 더 저한테는 다가오진 않고 그 자리에서 방향을 꺾어서 산 쪽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면서 확실하게 저한테는 얘기했어요. 야, 나 아무 짓도 안 했다, 너한테.
신경 쓰지 마. 우리 그냥 갈게.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참 있다가 그 병사랑 같이 상황실로 들어와서 정말 뜬 눈으로 밤샜어요. 한 번에 봤던 게 하나가 아니고 그 두 개를 보니까. 그래서 다음날 퇴근도 못하고 고민하다가 여군 후배가 한 명 있었어요. 걔를 데리고 어제 제가 봤던 한복 입은 발들이 향했던 곳으로 한번 가봤어요. 야산이죠. 그러니까 야산인데 그냥 부지가 야산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일로 왔지? 내가 본 게 영가고 하면 여기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아무것도 없지? 이 생각을 하면서 담배를 물었거든요, 입에. 근데 이제 담배를 물다가 불을 붙이려다가 라이트를 떨궜어요. 딱 떨고 그 자리를 보니까 묘지가 미쳤어요. 아, 그러니까 몰래- 무연고. 그렇죠. 무용고 묘가 있는데 사람 발길이 굉장히 오래 끊기다 보니까 흙이 조금씩 위에 쌓여서 묻은 머리만 살짝 나와 있는 상태고 묘비석도 있었는데 그것도 거의 한 80%는 땅에 묻혀 있더라고요. 야, 이거 무덤 아니냐? 그 후배가 무덤 맞습니다. 이런데 이런 곳에 이런 게 있었네? 야, 이거 몇 개인지 한번 보자. 그때부터 그 근방을 다 돌아보면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16개가 나오더라고요. 16개가 나왔어요. 다 머리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내가 이렇게 봤는데 이 전에 근무하셨던 다른 분들이 이게 있는지를 아는지는 모르겠다. 나 잠깐만 나갔다 올게. 밖에 나가서 풀을 좀 샀어요. 제가 찾은 곳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조금씩 뿌려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나중에 안 사실이 뭐냐면 제가 있던 그 부대의 부지가 이것도 6.25 이후에 군부대 부지로 바뀌면서 그 묘지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묘지들은 6.25 이전부터 있었다라는 묘지라는 얘긴데 아마 그 묘지를 관리하던 어떤 후손이나 뭐 이런 분들이 그 전에 이제 다 돌아가시다 보니까 관리가 굉장히 오랜 시간 안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든 거죠. 그분들은 저한테는 그냥 뭐 나도 안 건든다라고 이제 확실히 의사 표명도 하고 이제 올라가셨고 저도 그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고마우니까 올라가서 이렇게 풀도 드리고 했었던 건데 제가 이제 맨 처음에 봤던 전투화 소리 나는 그 존재에 대해서 제가 유추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뭐냐면 이제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고위 공무원이 계시는 그 공간 지역인데 여기가 이제 예전에 제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고 70년대 후반쯤에 서울 한복판에서 교전이 좀 있었던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찾아보시면 다 아실 수도 있는데 그때 거기에서 계시던 누군가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피신을 하셨고 그 부대 안에서 교전이 많이 있었다고 그리고 많이 돌아가셨었다고 하더라고요. 와, 이게 보니까 항상 좀 격전지 그렇죠. 격전지 위주로 그런 네. 현상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봤던 것도 다 그런 식으로 이제 보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나머지 군장을 거기서의 군장은 거기서 이제 좀 마무리했죠. 그리고 제가 진급을 거기서 또 하고 이번에 강원도로 부대를 옮깁니다. 세 번째 부대는 이제 강원도인데 세 번째는 제가 좀 짧긴 한데 그래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쪽이 굉장히 폐쇄적이죠. 지리적으로 뭐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그 동네 편의점이 10년 전에 생겼는데 사람들이 줄 서서 거기서 물건을 샀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고립이 있는 동네죠. 그럼 이제 그런데 처음 가면 할 게 없어요. 걷는 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이쪽 저쪽 이제 산책이나 좀 하면서 생활을 좀 하다가 거기에서 3년이 되던 해에 후배하고 여름밤에 차를 타고 인근 마을에 산책을 가요. 왜 그 마을로 갔냐 하면
그 동네가 굉장히 이뻤어요. 낮에 봤을 때. 일자로 쫙 뻗어져 있는 길이 있고 그 한 3km 정도, 4km 정도 되는 길이 있고 오른쪽에는 하천이 정말 맑은 물이 흐르고 뚝방길이 또 따로 있고 왼쪽으로는 먼 산이 아니고 가까운 산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그 길을 따라서 집들이 듬성듬성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경치가 좋고 하니까 여름에 할 거 없으니까 좀 걷자. 후배랑 둘이서 차를 타고 동네 입구까지 갔어요. 네. 차에서 내려서 기분 좋게 걷기 시작합니다. 걷고 있는데 관광버스가 옆에 한 대가 쑥 지나가요. 이렇게 시골 동네에도 관광버스가 다니네? 저 혼자 생각을 합니다. 한 50m 앞에 버스가 멈춰요. 멈추는구나. 우린 갈 길 가는 거고. 그래서 후배랑 즐겁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사람이 내리는데 한 50명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보통 대형 버스가 45인승이니까 그 정도 되겠죠. 근데 이제 좀 기괴했던 게 뭐냐면 위아래로 하얀색 한복을 입어요. 그리고 그 도로가 편도차로거든요. 가는 차선 하나, 맞은편 차선 하나, 두 개인데 그 5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손에 손을 잡고 원을 그려요. 근데 아무리 시골 동네여도 차가 다닐 것이고 그래도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텐데 네. 아랑곳하지 않아요. 손에 손을 잡고 강강수월래를 하듯이 그 도로 한가운데서 그 수십 명 되는 사람이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그런데 대화가 없어요. 후배는 안 보이니까 앞으로 걸으면서 계속 하던 얘기 했겠죠. 저는 앞으로 걸으면서 점점 가까워지는 그 존재들을 이제 봤는데 예. 제가 걸음을 멈췄어요. 멈추고 너 앞에 보이냐? 네, 길 보입니다. 저 버스 보이냐? 무슨 말씀 하시는 거냐? 버스 어디냐? 예. 직감적으로 제가 또 느끼는 거죠. 아, 이것도 실제로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후배는 계속 앞으로 걸어가요. 저 혼자 약간 멈췄어요. 근데 빙글빙글 돌다가 대화가 아니고 그냥 하하하하하하하하 웃음소리가 쫙 퍼지면서 사방으로 흩어져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봤으면 그게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면 집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죠. 근데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른쪽에 하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쪽으로 가요. 그쪽으로 가는 흰옷 입은 그 귀신도 있고 산으로 올라가는 귀신도 있고 사방으로 흩어져요. 후배가 불렀어요. 다급하게. 야, 또 돌아. 야, 돌아. 야, 가자. 후배가 와요. 오는데 그 뒤에 그 흰옷 입은 귀신 중에 하나가 후배를 따라와요. 저를 보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저는 이제 뒷걸음질 쳤죠. 후배는 그럼 뭐 왔던 길 돌아가자고 오는데 그것도 같이 오니까 후배 눈에는 제가 아마 후배를 보고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거든요. 우와 하고서 이제 뒤돌아갖고 차를 막 뛰어가는데 차에 타서 보니까 다시 오다가 돌아가더라고요. 그 귀신이. 그래서 이제 돌아가고 후배랑 차를 타고 숙소로 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존재가 뭔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예. 내가 봤던 그 귀신들은 뭐고 왜 거기에서 빙글빙글 흰 옷을 입고 돌고 있다가 왜 웃으면서 거기서 흩어졌을까. 이게 아무것도 지금 의문점이 풀리지 않은 상태인 거죠. 와,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육아휴직을 내면서 부천에 오게 됐는데 네. 오기 전에 재작년에 후배 한 명이 자기가 정말 용한 무당분을 알게 됐는데 네. 선배님도 한번 전 보실랍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뭐 저는 크게 뭐 궁금한 게 없었고 뭐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이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좀 많이 민감해서 잘 느끼고 보기도 좀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단지 궁금했던 게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방법을. 내가 진급을 뭐 하냐, 내가 뭐 돈을 이런 건 관심 없어요. 그래서 네. 야, 연락처 줘봐, 내가 한번 가볼게. 갔어요. 예. 갔는데 무당분이 가기 전에 이제 주의사항을 후배가 얘기를 해주는데 굉장히 까칠하시대요. 굉장히 까칠하니까 간식 하나씩 이렇게 먼저 사서 이제 드리면 좀 좋아하실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식을 좀 샀어요. 사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나오세요. 나오는데 저를 빤히 쳐다보세요. 그러다가 어린 손주 보는 것 같은 그 미소로 씩 웃으시더라고요. 굉장히 친절했어요. 여자분이시고 나이는 한 60대 중반 정도. 그래서 따라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앉자마자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불쌍하게 살았다? 저는 그게 군생활 하면서 고생 많이 했다고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제가 이런 걸 보고 하니까 고생했다는 건지 저는 이제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뭐 딱히 할 말도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까운 조상분 중에 나처럼 제자의 길을 걸으신 분이 있다. 근데 그분이 굉장히 많이 빌었다. 너 알고 있니? 저는 잘 모르고 저희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요? 주여. 우리 임원부도 목사님이시래요. 야, 그거 아니야, 임마. 나처럼 제자의 길을 걸었어. 네가 니네 집 일도 모르냐? 속으로 생각했죠. 아, 이거 가짜 아니야? 왜냐면 제 기억으로는 듣는 얘기는 아무도 없으니까. 지금 저는 뭐 교회는 다니진 않지만 전 태어나자마자 그냥 기독교인이었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거 좀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너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는 그분이 많이 빌었어. 그래서 너가 지금까지 인생을 평탄하게, 그나마 평탄하게 산 거야. 지금까지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호호. 저는 크게 고생한 건 없다, 사실. 예.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입대해서 지금까지 군사하면서 크게 어려운 거 없었다. 그러니까 웃으시더라고요, 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여기가 어디냐? 이 당집이죠? 그럼 내가 도덕 선생님도 아니고 그런 거 갖고 얘기했겠어? 저는 그때 그 말이 뭔지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처럼 살아봐. 지금처럼 살아. 너 전에 보고 듣고 느끼고 했지? 예, 몇 번 보고 듣고 느꼈어요. 그 정도가 되니까 평탄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취미가 뭐냐? 저 예전에 미대 다니다가 입대해서 그림 좀 그려요. 아, 그림? 그래, 너 그거 계속 그려라. 그게 너한테 도움된다. 내가 봤을 때 지금 네 상태는 담을 그릇까지는 아닌데 딱 법사 정도야. 지금까진 그래. 너 전 볼 필요도 없고 왔다 갔다 심심하면은 그냥 들려서 놀다가. 저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묻고 싶어서 갔는데 그 얘기만 듣고 나왔죠. 나와서 잊었어요, 그 말은 그냥. 그래서 휴가 때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이제 이거를 얘기를 했죠. 계속 전 봤다. 어머니, 야, 그런 거 뭐 다 거짓말이 하는데 또 관심 있게 들으시고 믿으실 건 또 믿으세요, 어머니가. 뭐라는데? 이러면서. 그렇죠. 딴 건 얘기 안 하고, 엄마, 우리 집에 예전에 무당만 계셨어? 없었잖아. 다 기독교 집안이잖아. 아니래요. 그러니까 저한테 외할머니의 언니가 그때 당시에 경상도 지역에서 정말 유명하셨던 무당이셨대요. 강신무셨던 것 같은데 정말 많이 비셨대요. 정말 많이 비셨고 그 신이 나가고 난 뒤에도, 올라가시고 난 뒤에도 많이 비셨다. 그래서 자손들도 잘 됐는데 그 직계가 아니고 나머지 퍼져가는 그 자손들도 굉장히 잘 된 걸로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 듣고 그분이 허투루 말씀하신 게 아니었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왜 평탄하게 이제까지 내가 이 정도로 살았는지, 내가 봤던 그 존재들이 굳이 나한테 해코지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내 느끼면서 살았던 게 이런 이유가 아니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다 이유가 있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제 현재 상황이 뭐냐면 제가 이제 부천에 작년에 왔거든요. 근데
한 달 전쯤에 제가 아기를 방 안에서 재우려고 예. 불을 끄고 이제 안고 있었는데 방울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예. 딸랑딸랑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귓가에. 예. 근데 이제 아기 방에 모빌인데 그게 방울로 달려 있어서 그건가 싶어서 봤는데 당연히 그게 움직이지 않죠. 생각해보니까 머릿속에서 울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거 왠지 무서워서 바로 나갔죠. 나가서 와이프한테 여보 나 갑자기 방울 소리가 들려. 와이프가 표정이 안 좋아요. 왜 그래? 왜 그래? 물어보니까 그거 무당 되시는 분들 되기 전에 듣는 현상 중에 하나 아니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저는 이걸 들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게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맞죠. 예. 문제는 뭐냐면 제가 2주 전부터 여기서 봐요. 그 집에서. 하나가 보여요. 예. 하나가 보이는데 우리 집이 아니고 거실 창문으로 놀이터를 바라봤을 때 하나가 일주일에 2-3번씩 보여. 같은 게. 어떤 존재죠? 생긴 거나. 말씀을 드리면 네. 아줌마가 한 분 계시거든요. 저는 이제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데 네. 오후 시간대가 되면은 놀이터 앞에서 스트레칭하고 몸을 푸세요 혼자서. 근데 그 아줌마 이제 보면서 애기 안고 말 걸면서 그 아줌마를 보고 있는데 그 아줌마 머리에 머리 하나가 더 있어요. 무표정인 사람 얼굴이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이제 웃긴 게 뭐냐면 그 아줌마가 몸을 풀 때 뭐 허리도 뒤로 제끼면 머리가 뒤로 제껴질 거고 허리를 숙이면은 머리가 앞으로 숙여지고 머리 모양이 그 위치가 다르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얼굴은 계속 정면이에요. 그리고 그 머리 옆에 몸통 같은 게 그 등 뒤로 붙어 있는데 손만 6개예요. 그거를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봐요. 아니 그러면 지금 휴휴님 예. 묘사하신 걸로만 들었을 때는 그 네. 아주머니는 사람인데 그 아주머니한테 그렇죠. 붙어있는 귀신을 본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어요. 야, 보통 삶을 사시진 않았구나. 제가 이제 오늘은 큼직한 것만 정리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린다고 드렸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나머지 봤던 것도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도 같고 일단은 제가 소리를 듣고 지금 다시 보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네네.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다음에 좀 정리가 되면은 기회가 돼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레전드로 이야기를 너무나 잘해주셨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지금 휴휴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사실 많이 얘기한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뭐 어릴 적 이야기도 안 나온 거고 일단은 오늘은 군대 괴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군대에서 봤던 귀신들 위주로. 근데 더 좀 특이한 거는 단체를 좀 많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왜 단체를 그럴까? 많이 봤어요. 글쎄요, 제가 단체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야, 그치. 왜냐면 군대에서는 또 단체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귀신 보시는 분들 워낙 많이 인터뷰를 해봤지만 단체를 보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렇다 보니까 예. 근데 제가 걱정을 한 거는 뭐냐면 군대 괴담은 호불호가 많이 나뉘어요. 남성분들은 되게 좋아하기도 하는데 여성분들은 살짝 집중 못하는 경우를 훨씬 더 전 많이 봤었는데 예. 효윤님은 그냥 이야기를 잘 하시니까 보니까 뭐 그냥 호불호가 없이 다 무서워하시네요. 그런가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편하게 이야기 쭉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아까도 많이 채팅창에서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배우 이희경님 아니십니다. 네, 휴휴님이시고 지금 현재 직업 군인을 하고 계세요. 배우 이희경님은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들려주실 이야기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번 우리가 들어보는 시간을 또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